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OSMTV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코로나 관련된 몇 가지 연구 논문 또 소식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뉴스는 그 모더나에서 앞으로 새로 출시할 그 코로나 백신 이름이 그 NEX 스파이크. 그러니까 스파이크는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뜻이고요. 그 NEX 이게 아마 그 넥스트 영어 단어의 다음 그 말을 아마 줄여서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넥스 스파이크라고 넥스 스파이크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, 뭐 우연이겠지만 그 NEX 이 단어가 라틴어로 살인, 끔찍한 죽음, 학살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살인, 끔찍한 죽음, 학살을 담고 있는 백신. 예, 뭐 우스갯소리로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정말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그렇죠 웃음거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독극물이다. 예,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다음 소식은요. 그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이제 두 분, 이분들이 그 메신저 RNA 백신 기술 연구에 업적을 세워서 이렇게 수상을 했죠. 근데 이게 실제 AI 합성 사진이 아니고 그 상을 수상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. 그러니까 두 분 다 아주 자랑스럽게 마스크를 저렇게 엄청 큰 마스크를 쓰고 여자분은 웃고 있고. 근데 이게 2023년 그 시상식이니까 당연히 벌써 이때까지 뭐 3차, 4차 접종을 했겠죠.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해서 예방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그랬는데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시상식에 참여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런 밈이 많이 돌았거든요. 이번 팬데믹은 정말 그 팬데믹이 아니라 IQ 테스트였다. 예,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다음 뉴스는요. 자, 이게 그 코로나 백신을 맞으며 항암 효과가 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한 논문이 그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그 이제 항암제겠죠. 이거를 복용 중인 암 환자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경우에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3년간 그 암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았다. 그런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연구진은 이런 결과가 결국 그 코로나 백신이 면역계 전체를 자극해서 그 항암 효과를 높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도 항암 치료하고 있는 사람도 백신을 맞아야지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그 소지가 많이 있었는데 이 연구 결과는 뒤집어 생각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똑같이 면역계 전체를 자극하는 그래서 그게 결국 뭡니까? 과잉되는 거죠, 과잉. 그 면역계가 과잉되면 자가 면역 질환,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염증 질환, 뭐 알러지 이런 것에 걸릴 수 있다.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 연구 논문 해석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연구 논문이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 제가 그 논문 한번 들어가서 이제 뒤에 그 끝에 쪽에 봤더니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이 이제 꽤 많았거든요. 그 연구진들에게 연구비, 또 여행비, 자문비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 연구진이 특정 회사의 그 자문위원이나 이사진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그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보니까 거기 다 나왔어요. 그 이름이 그 제약사하고 투자회사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설명드리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드리니까 한번 영상 그 자료를 보시면 거기 뭐 알라마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시작해갖고 쭉쭉쭉쭉 나오죠. 우리가 아는 멀크, 존슨앤존스, 노바티스, 브리스톨 마이어, 아스트라제네카, 또 뭐 중국계 그 기업도 많이 있는 것 같고, 일라이 릴리.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뭐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도 많겠지만 정말 그 큰 엄청 유명한 회사부터 그 중소 회사까지 뭐 제가 보기엔 거의 한 50개 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하고 다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
이렇게 백신 효과가 높다, 암 생존율을 더 높인다 이런 식의 그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는 거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. 아, 샴푸를 그 피부병 치료제로 써도 된다,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는데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런 연구 논문은 진짜 그냥 개쓰레기 취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. 예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뉴스는요. 그 미국 내 이제 생후 12월까지 태어난 첫날부터 그 한 12개월 갈 때까지 맞는 백신 접종 수가 1986년도에는 5개였는데, 예. 그게 2025년 현재는 32개. 와, 그죠? 그리고 2025년 한국에서 생후 12개월까지 맞는 백신 접종 수는 37개. 와,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. 한국이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맞냐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많습니다. 특히 그 MMR 같은 경우, 그러니까 미즐, 멈스, 루벨라 이런 거는 3개를 한 번에 맞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한 번 접종이지만 3개 맞는 걸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지금 많이 맞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미국의 아동 40%가 1개 이상의 만성 질환자다. 미국에서 현재 1개 이상이니까 2개, 3개도 있어요. 와. 그리고 거기 그 CDC 자료에 보면 계속 시간이 지금 그 백신 접종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서부터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아동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,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설명드리면 이거는 백신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미국 아동들이 그 만성 질환자가 많아진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연관성, 그렇죠? 그러니까 백신이 접종이 원인이 돼서 만성 질환이라는 결과를 나왔다는 그런 그러니까 원인 결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연관성. 그러니까 백신도 많이 맞아서 만성 질환에 걸렸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그동안에 애들이 나쁜 것도 많이 먹고 전자파 노출도 되고 또 엄마들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인과성이든 연관성이든 어쨌든 요즘 애들이 아픈 애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죠. 지금 미국 데이터 보여드렸지만 한국에서도 주변에 진짜 어릴 때부터 아토피, 알러지, 그죠, 천식 너무나 많습니다. 그죠? 그 왜 이렇게 됐냐? 이거 원인을 찾아야죠. 그 원인 중에는 당연히 백신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할 때 인과성, 연관성 이런 걸 자꾸 따지지 말고 빨리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아픈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은 굉장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어쨌든 그 RFK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지금 마하 운동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. 제가 다른 방송 설명드렸지만 한국도 빨리 그런 어떤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.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 점에서는요. 와, 이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오셈 TV에서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 독일에서 팬데믹 초기에 실시했던 PCR 확진 검사 이건 한국에서 당연히 했죠. 그 PCR 그 확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던 사례 중에서 실제 감염, 그러니까 실제 코로나에 걸린 그 사례는 14%에 불과하다는 그 연구 논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연구진은 PCR 검사 결과에 이제 양성 확진 검사가 나왔지만 그거를 또 그 IgG, 이뮤노글로불린 G라는 그 항체 검사 결과까지 같이 해본 거예요. 이제 이 IgG 항체 검사가 이게 결국 실제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알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해봤더니 결국 그 전체 100명 중에서 14명이 실제 감염 사례였다.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연구진이 이 이뮤노글로불린 G 항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라도 이게 원래 그 실제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지만 과잉 반응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져보면 실제로
그 PCR 확진 검사에 양성 판정 받은 사례 중에서 10% 또는 그 미만 정도가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을 거다.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고 그 연구 논문에 나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 세계보건기구 그렇죠? 팬데믹 터지면서 이 세계보건기구가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확진 검사, PCR 확진 검사 지침을 내렸죠. 무조건 하라고. 그래가지고 그 결과 가짜 검사, 이 사기 확진 검사 지침에 따라서 그 가짜 양성 검사 결과에 기반해가지고 자가격리, 경제봉쇄, 사회적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,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, 그죠? 이런 모든 사기 팬데믹 정책들이 완벽하게 실행이 된 겁니다. 와. 그러면서 무슨 뭐 무증상 확진자, 그쵸? 뭐 본인은 괜찮지만 뭐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뭐 하여튼 온갖 그런 신조어들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용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정말 이 팬데믹이 한마디로 사기 팬데믹, 그쵸? 사기 방역 정책이었다는 그런 결과가 결국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. PCR 검사 뭐 전 세계 제일 많이 한 곳이 한국인 것 같고요. 제가 지금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추적해 보면, 그래서 한국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, 특히 경제봉쇄하면서 자영업자들을 완전 다, 파탄에 빠뜨리고, 그쵸? 지금도 회복 못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. 그죠? 그 사기 코로나 세력들,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.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도대체 천벌을 언제 받냐 그러는데, 저도 정말 하루빨리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자, 그 뉴스는요. 그 RFK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다른 국가들도 미국처럼 백신에서 수은을 제거해야 된다, 제거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 또 제가 썼던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제약사는 이 백신의 안에다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 수은을 첨가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다 들어있었어요. 그런데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그 불만을 제기하면서 많이 없앴고 특히 이제 아이들 맞는 백신에서는 많이 없앴는데 아직도 일부 백신에 좀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분이 그 모든 백신에서 이제 수은을 없애야 된다. 그 제약사한테 다 지시를 내렸죠. 그러니까 이 수은은 정말 중금속 아주 독성 물질 중에 하나고 전혀 우리 몸에서 그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. 그죠? 그런 뭐 수은뿐만 아니라 이런 중금속들은 결국 다 암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굉장히 심각한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. 뭐 참치 많이 먹어서 그 안에 쌓이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수은이 들어있는 여러 그런 그 공해 물질들 또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. 백신뿐만 아니라 그렇죠. 백신 속에 들어있는 수은이 우리 몸에 안전하다 그런 연구 없습니다. 안전한 수치 이런 것도 없고요. 그런 거 있는 거 다 그 거짓말이고 진짜 그거야말로 음모론입니다. 음모론. 하여튼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한국도 좀 이런 거는 좀 미국 좀 제대로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. 그죠? 자, 그다음 뉴스는 자 이거 이제 또 안타깝게도 이 오셈 TV에서만 그 알려드려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한국 연구진이 그 남한 전체 인구 5,164만 5,56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4차 이상 접종한 그룹하고 1차 또는 맞지 않은 그룹하고 그 건강 결과를 비교한 연구 논문. 와, 아니 어떻게 그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냐? 이게 가능하냐 그러는데 가능합니다. 한국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백신 맞은 사람들 다 등록이 돼 있죠. 몇 차까지 누가 맞았는지 언제 어디서 맞았는지까지 다 나오죠. 어떤 종류를 맞았는지. 그래서 이런 연구 그 논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결과가 4차 이상 접종한 그룹의 그 건강 결과가 어떠냐.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요한 거 4가지만 설명드리면 그 19세 이하 연령층에서
4차 이상 접종한 그룹, 이거 아이들이죠. 이건 결국은 얘네들이 1차만 맞거나 맞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서 감기 위험성이 559% 높았다. 와. 그다음에 똑같은 연령층 19세 이하에서 상기도 기관지 감염 위험성은 83% 높았고, 그리고 코로나 음성 판명자 이 사람들은 폐렴 위험성이 91% 높았고, 코로나 양성 판명자들은 결핵 위험성이 35% 높았습니다. 와, 그러니까 4차 이상 접종한 그룹하고 1차만 접종했든지 접종하지 않은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감기, 상기도 기관지, 또 폐렴, 결핵, 다 호흡기 관련된 그 질병들이죠. 이런 것들이 35%에서 그 높게는 559%까지 높았다. 와. 그리고 연구진이 이제 이거는 지금 그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만 이렇게 따진 거니까, 그래도 또 접종한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연구 대상의 연령, 성별, 소득, 그다음에 동반 질환, 그다음에 과거 감염력, 또 백신 접종 후의 경과 시간,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보정을 한 거예요. 그것들 조정했는데 그래도 이 결과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.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호흡기 질환 관련 질병의 위험성을 높이는데 원인이 됐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결국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, 그거를 이제 해석해 볼 때 이 메신저 RNA 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노출이 된 거죠. 백신 맞으면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계속 만들어지고,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거고요. 그죠?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면역이 너무 과잉될 수도 있고, 그리고 그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 이뮤노글로불린 G 그 종류 중에 이제 G4라고, 이제 그게 너무나 이제 이렇게 과잉되게 하는 결과, 또 면역이 떨어지거나 너무 과잉되면서 이제 코로나하고 관련 없는 다른 감염 그 질환, 그런 2차 이제 면역 결핍까지 생기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이것도 이제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 그 VAIDS, VAIDS, 그러니까 이게 Vaccine Acquired Induced Disease,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발생한 면역 조절 장애, 예, 그거하고 일치한다, 이렇게 연구진이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4차 이상 접종한 그룹하고 하나도 접종하지 않은 완전 그 미접종자 그룹하고만 비교를 했다면 아마 이 여러 가지 감기, 상기도 기관지, 폐렴, 결핵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. 이 연구 논문에 이제 그 내용은 없거든요. 연구에서는 1차 접종자나 비접종자를 이제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4차 이상 접종한 그룹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구분을 해보면 아마 더 그 수치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,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그 코로나 백신 나왔을 때 그 전문가라고 그 이름 달고, 그쵸, 가운 입고 그 뉴스, 또 뭐 요즘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 여러 그런 건강 채널인데 나와가지고 맞아야 된다, 뭐 본인은 괜찮지만 남을 위해서 맞아야 된다, 이런 식으로 진짜 아주 개소리를 시전하던 그 수많은 전문가들, 또 특별히 몇몇 대표적인 전문가들 있죠. 맨날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떠들던, 이 전문가들 진짜 벌 받아야 됩니다. 벌. 그렇죠?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그 자기들의 잘못한 거를 깨닫지 못하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. 그리고 연구 논문 저자 중에 한 사람이 정재훈, 아시죠? 그 고려대 그 예방의학인가 그 감염내과 교수면서 이 사람도 정말 나와서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 안전하고 효과적이다. 뭐 백신의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 된다. 계속 그렇게 주장했는데 본인이 참여한 연구 논문에서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. 혹시 이분하고 좀 이렇게 아시는 분은 이 논문 좀 그분한테 보내드리고, 뭐
본인이 거기 참여했으니까 잘 알겠죠. 이거 설명 좀 해달라 한번 좀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뭐 페이스북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지금 그 남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연구 결과 나왔는데 지금 뭐 제가 이 방송을 만드는 오늘 이 시점까지 보면 한국 내 어느 언론사, 그쵸? TV 방송사, 뭐 신문 어디에서도 이 연구 논문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. 와, 한국의 진짜 언론은 제가 볼 때는 와 이거는 사기 집단이에요, 사기 집단. 둘 중에 하나죠. 이런 연구가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정보력이 완전 개 바닥을 치는 그런 그 언론사 수준인지 아니면 알지만 차마 못하는 거죠, 그죠? 뭐 근데 뭐 이런 연구 논문이 있는지도 모르면은 정말 무능력한 거고 이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도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는 거는 사악한 거고 그렇죠? 무능하거나 사악하거나 참 안타깝습니다. 자, 이 마지막 이거는 이제 밈인데 전 처음에 이거 보고 이거 AI가 만든 그 합성 사진인 줄 알았어요. 요즘에 하도 AI가 이 동영상 그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진짜 잘 걸러서 보셔야 됩니다. 지금 유튜브에서도 AI가 만들어내는 그런 컨텐츠들이 벌써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. 뭐 SNS는 당연하고. 근데 이거 보니까 그 사기 팬데믹 시절에 물총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그 여기 신부님 같은데 보니까 캐톨릭 같은데 신부님은 마스크를 쓰고 또 저 부모님은 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애를 저렇게 물총으로 세례를 와 이거 제가 캐톨릭교 천주교 뭐 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만큼 우리가 정말 무지한 시대를 살았다. 그렇죠? 그 어떤 종교도 현대의학교를 못 이긴다. 그죠? 이건 뭐 카톨릭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개신교 예,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. 정말 무지의 시대를 살았고요.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짜 팬데믹 시기에 예, 팬데믹 시기가 아니었고 IQ 테스트 시기였다. 이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하여튼 뭐 이번 이 사태를 이 계기를 통해서 현대의학의 어떤 수준을 여러분들이 좀 꼭 잘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시고 그런 소스들도 잘 찾아와서 보시고 특히 백신 관련돼서 그렇죠. 다 소스가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알고 그렇죠.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똑똑한 그 의료 소비자로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미혹의 시대를 현명하게 잘 건강하게 살아가시라. 예,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예,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방송 때까지 또 추운 이제 겨울철인데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